두 번째는 이사비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상하게 이사비용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낙찰자도 점유자도 이사비용 금액을 상대방한테 떠넘겨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이사비용 얼마 주실 건가요? 이사갈 곳도 정해졌는데 이사비용 얼마 주실 건가요? 떠넘겨요, 낙찰자한테. 낙찰자는 또 임차인에 떠넘겨요. 선생님은 얼마 생각하세요? 그럼 점유자는 저기 낙찰자분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낙찰자는 님이 먼저 이렇게 떠넘겨요. 이게 왜 떠넘기는지 아세요? 보통 그 협상 책에 보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점유자예요. 점유자인데 계속 낙찰자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기에 나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1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점유자인 내가. 근데 사실 낙찰자는 200만 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유자인 내가 계속 낙찰자한테 떠넘겨가지고 낙찰자가 먼저 얘기했으면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얘기해서 1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도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낙찰자도 마찬가지예요. 낙찰자도. 자, 일단 나는 이사비용 한 200만 원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계속 먼저 얘기하라고 했는데 점유자가 계속 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이사비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상대방은 100만 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낙찰자인 내가 점유자한테 얼마 원하세요? 얼마 원해서 계속 떠넘겼으면 100만 원만 줘도 되는 게임을 내가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낙찰자는 점유자한테 이사비용 물어보는 거고 점유자는 낙찰자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자꾸. 근데 현실은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저희가 계속 점유자한테 떠넘기잖아요. 이사비 얼마 원하세요? 계속 떠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경매 투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명도 협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상이랑 좀 다른 게임이에요. 내가 200만 원 생각하잖아요. 점유자는 500만 원 생각해요. 내가 500만 원 생각하고 있잖아요. 점유자는 1000만 원 생각해요. 절대로 낙찰자가 생각하는 이사비용보다 낮게 생각하는 점유자는 없어요. 그래서 떠넘기게 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사실 이 금액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사비용보다 이사비를 낮게 생각하는 점유자는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점유자한테 계속 떠넘기다 보니까 500만 원이 이사비용의 기준이 돼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앵커링이라고 하거든요. 앵커라는 게 그 배에 있으면 닷을 앵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사비용의 협상의 기준이 50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500만 원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비용이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 내보낼 수 있는데 500만 원을 기준이 정해졌다고 해서 500만 원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내가 어르고 달래고 압박해서 떨어뜨려야 돼요. 300만 원이나. 근데 만약에 그럼 강제집행 비용 이하로 떨어뜨리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어떤 내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200 강제집행 비용까지 오게 되면 이걸로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높은 기준을 부르게 되면. 근데 저희가 먼저 이사비용 얘기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원. 소유자분 같은 경우 5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유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 나가요. 그럼 50만 원에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처음에 500만 원 기준 잡았잖아요. 자, 가격이 500에서 450, 400, 300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양보하는 게임이에요? 점유자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양보하게 되면 이 점유자는 나한테 다른 걸 요구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두고 갈 건데 에어컨 사주세요. 아니면 관리비용 정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올라갈 때마다 5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으로 올라갈 때마다 누가 양보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100만 원까지 맞춰드릴 테니까 지금 관리비 지금 일부라도 정산하세요. 아니면 나가실 때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이런 어떤 내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50만 원으로 끝날 수 있고요. 얘기하다가 그러면 60만 원 드릴게요. 70만 원 드릴게요. 70만 원에서 끝날 수 있는 거고요. 80만 원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120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맥스가 강제집행 비용인 거예요. 어쨌든 이 아래에서 이사 비용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저희가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게끔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돼서 200만 원으로 확정된 거랑 이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확정된 거랑 명도 협상의 상대방, 즉 뭐냐면 자, 점유자 입장에서요. 처음에 내가 500만 원 얘기했는데 2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점유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사실 이 500만 원이 자기 돈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준이 처음에 500만 원 잡혔기 때문에 300만 원 손해라는 느낌을 받아요. 200만 원 확정이 됐을 때. 근데 낙찰자가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낮춰버리잖아요. 200만 원으로 확정됐을 때 상대방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결과물은 똑같은데.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협상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협상의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협상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처음에 그 기준치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도 짧게 잡는 거고요. 짧게 기준을 정해주는 거고 이사 비용도 저희가 낮게 부르는 거예요. 낮게.